사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면 별도로 논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주파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 스튜디오가 좀 꽉 찼습니다. 네, 두 분의 선생님들을 오늘 모셨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독서 토론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스튜디오를 이렇게 초대를 드렸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초등 독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실에서 독서 토론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좀 궁금해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일단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말해서 상대방과 또 청중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아, 설득.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감정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건 말을 잘한다고 하지 않나요, 교실에서는? 네, 그렇죠. 일반적인 말하기와 다른 것은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의견과 관계돼야 되고 감정보다도 논리성이 더 돋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국어 교과 안에 토론하는 거를 배우기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보통 몇 학년 정도의 토론을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 과정 중에 배우게 되나요? 국어 수준 교육과정을 보면 네. 초등학교 국어과 내용체계표에 토론이라는 단어가 내용 요소로 나옵니다. 5, 6학년 때 5, 나와요. 6학년 때. 네, 아. 그래서 주로 그때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1, 2학년 그 내용 요소에 보면은 집중해서 듣기, 집중해서 듣기. 자신 있게 말하기 이게 그것도 있어요. 토론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토론이 시작이죠. 그리고 1, 2학년군 성취 기준에 보면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자신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있어요. 이런 걸 들을 살펴보면 토론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상하기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친구가 말하는 거를 잘 경청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실제 교실은 어때요? 정말 어렵죠. 그죠? 자기 얘기하기에 급급하고 그죠, 그죠. 이제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다 하면 무조건 반박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기거나. 네. 그죠?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1학년을 담임을 네. 했어요. 선생님 너무 존경해요. 1학년 담임이시다니. 네. 이제 거의 5, 6학년 담임을 많이 하다가 1학년에 네. 사실 3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1학년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성대 부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휴직을 할까 말까 하다가 1학년은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해보자. 어떻게 하면은 말을 조금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집중력을 높여보자. 와.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이 안 좋으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2번 정도 이제 같은 말을 해주고 3번, 4번 같은 질문을 하면은 잠깐 기다려요. 그럼 옆에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을 배려해주자고. 네,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네. 나중에는 아이들이 제가 말하면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반의 분위기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제 교직 경력에서 가장 말을 편안한. 조금 하면서도 평화로운 1학년. 토론이라는 걸 잘하려면 어떤 능력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토론을 잘할 수 있을까요? 토론을 잘하려면 일단 먼저 토론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과 근거를 말할 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논리성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도 필요하죠. 그럼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이제 토론을 잘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게 더 있습니다. 그래요? 상대방의 의견이 타당할 때 수용할 줄 아는 포용심.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토론 후에 자신의 그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글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토론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서 처음에 이렇게 좌중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토론을 하다가 무너지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말을 잘하는 것과 토론을 잘하는 거는 분명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릅니다. 오. 말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말빨만 화려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화려한 거죠?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화려한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렇지만 그 개념을 명확히 모르는 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어디서 들은 얘기들을 그냥 그렇죠. 갖다 네. 쓰는 거네요. 예, 안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쵸, 되거든요. 그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쵸. 그게 안 되는 상태로 하다 보면 토론을 하다 꼬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집중력도 되게 필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예. 학교에서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토론의 기본 자세들을 배우고 5, 6학년 때 본격적인 토론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정에서도 사실 학교에만 100% 맡기고 토론 능력을 키워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토론을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연령대별로 선생님들이 설명 좀 추천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정에서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학년 때. 그림책부터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 네. 근데 보통 그림책이 되게 좀 감성적인 내용들 아닌가요? 책을 이제 골라야 되죠. 좀 논제가 뚜렷하게 논제가 나올 수 있는 뚜렷한, 책을 네. 이제 고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꽃을 선물할게라는 책이 있어요. 네. 처음부터 막 토론에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표지에 뭐가 보이니? 하나만 툭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이렇게 여러 번 하면 관찰력도 높아지거든요. 근데 사실을 말하는 것도 토론의 일부인가요? 그러니까 연습이죠. 한꺼번에 훅 연습. 뛸 수는 없으니까 사실을 먼저 말하고, 네. 그다음에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이책 안으로 들어가서 이 책이 그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가 지나가는 곰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나중에 보면 거미줄이 끊기거든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거미줄을 누가 끊었을까? 그럼 아이들은 열의 아홉은 곰이. 곰? 진짜? 다른 건 없을까? 제가 저희 반에 들었는데 해봤거든요. 네. 다 일어나라고 하고서 누가 끊었는지 한번 찾아서 이야기해봐. 그런데 규칙이 있어.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똑같이 말하지 마. 3월엔 잘 못해요. 네. 5월달쯤 되면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20가지 다 나와요. 와, 신기하다. 예. 아이들의 창의성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 과정 중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핵심 질문, 즉 논제가 될 수 있는 곰은 무당벌레를 구해줘야 할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구해줘야 돼? 이렇게 그냥 대화 정도. 1학년이나 2학년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거든요. 그 정도는 집에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이제 1학년 2학기쯤 되면은 네.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곰은 무당벌레를 구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를 한 가지 정도 써보는 것도 괜찮죠. 처음에 왜냐하면 하고 뒤에 쓰는 걸 잘 못하지만 하면 할수록 늘어나거든요. 제가 2학기 때는 사실 이걸 날마다 했어요. 그림책을 날마다 한 권씩 읽어주고 중심 문장에 대해서 생각 느낌도 써보고 지금처럼 핵심 질문, 논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도 하겠거든요. 나중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좀 뿌듯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3, 4학년은 어떻게 네. 하나요? 3, 4학년은 중학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재승의 인간탐구 보고서라는 책을 그렇죠. 저희가 네, 많이 네. 책이죠. 네네. 네, 그걸 실어봤는데 네. 그것의 내용은 외계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외모에 집착하는 지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중학년은 핵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같이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좀 신기한데요. 우리가 네. 토론을 할 때 핵심 문장을 찾는 거는 사실 문해력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는 활동이잖아요. 맞아요. 중심 문장이 되게 논제, 그러니까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저학년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물어보고 답을 했다면 이제는 아이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지역적인 질문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네네네. 네, 기다려주세요. 그게 중요하죠. 네. 사실. 그렇게 하다가 가끔 중심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폭풍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가 스스로 찾게끔 두셔야 네. 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때는 유도가 필요한 것 아, 같아요. 유도가 필요해요. 네. 완벽하게 핵심에 바로 이렇게 근접하는 학생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좋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책과 관련돼서 내가 만약 이 미용실의 원장이라면 외모가 훌륭한 오로라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것을 토론으로 할 수 있어요. 찬성과 반대로 팀을 나누고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말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토론 후에는 그걸 주장하는 글로 쓰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8줄부터 8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18줄까지 갑자기 확 뛰는데요? 쓸 수 있으면 네. 국어 교과서 수준이 됩니다. 아, 그 정도가 교과서 수준이에요? 네.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써야지만 그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는 건가라고 이제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 몇 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1학년 2학기 때는 15자 이상의 한 문장. 15자. 네. 15자는 딱히 뭐 교육과정에서 정해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연구회에서, 우리 온책, 그 책을 켜는 연구회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15자 이상의 한 문장으로 말하고 쓸 수 있다. 그게 1학년 정도? 예, 1학년으로 갔고요. 2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쓰고 근거 한 가지 정도. 두 글자 수는 문장 내지 상관없이? 세 문장 쓰다 보면 아이들 길어지지 생각보다 않죠. 잘 씁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8줄. 네, 8줄에서 8줄에서 18줄.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고학년들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의 맞습니다.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네. 네. 아까 이제 그 핵심 질문을 찾는 걸 중학년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5, 6학년 정도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논제를 정하는데 그 논제가 합당한지 토론 주제로서 가치가 있는지도 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는 연습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조작, 뭐 맞춤형 악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몇 년 전에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복제를 한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하고 글은 여기서 이제 18줄 정도까지 쓴다고 했는데 실제 교실에서는 18줄이 90% 정도. 그러니까 뭐 16줄, 15줄 정도 요구를 하고요. 5, 6학년 정도 되면은 18줄 이상.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면 별도로 논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실제 교실에서 하면 선생님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논제 찾는 것도 사실 썩 잘하지 못하고 그때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드러나거든요. 독서 많이 하고 평소에 생각을 깊게 한 아이들은 확실히 논제도 잘 찾거든요.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이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도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요즘 아이들이 독서량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되게 많이 읽히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책을 읽는 거랑 네. 글자를 읽는 거랑 전 다르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학생도 글자만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외울 수는 없지만 그렇죠. 최소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작가는 이 책에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거 정도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글자를 읽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요. 학부모님은 막 만족하세요. 그죠, 맞아요. 뭐 1년에 1000권 읽기 뭐 이런 거 도전도 네.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적게 읽더라도 6학년을 할 때 1년에 독후감을 한번 100편을 써보게 했어요. 선생님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3월 초에 학부모님들하고
저녁에 미팅을 했어요. 7시 반쯤에 동네 네. 카페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반을 그 5그룹으로 나눠서 아침마다 그룹별 독서 토론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책도 읽게 되고 책 고르는 눈도 좋아지고 독후감도 잘 쓰게 될 겁니다. 저를 믿고 지지를 해주십시오. 애들은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그죠. 부모님들이 이제 푸시를 하셨구나. 네,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하게 하고 근데 하면서 그 이제 1년 내내 했는데 놀라운 게 처음에는 책을 가져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화책도 많이 등장. 아, 이거 만화책 막 그러니까 게임 소설, 네. 연애 소설, 네네네네. 얼마나 그럴게요. 네네네. 맞아요. 책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책은 나빠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대신 한 그룹이 이제 한 5명쯤 되니까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오면 이제 아까 말씀 표현대로 폭풍 칭찬을 해주고 그 책이 왜 괜찮은 책인지. 그러니까 책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독후감을 길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책 전체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 3개만 골라와라. 그 3개의 문장 각각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한 생각, 느낌, 관련된 경험, 이게 나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한번 써봐라. 실제 줄수로는 그러니까 듬성듬성 썼으니까 일반 쓰기로 하면 10줄 정도? 책 한 권에 10줄 정도? 좀 힘들었어요. 졸업식 전날까지. 네, 그러셨을 것 근데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가서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너무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 편해진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애들이. 그때 책 읽은 것이 네. 도움이 됐나. 네, 아무래도 집에서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끼리 시킨다라는 생각들이 일차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가 막 하나인데 둘인데 막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신데 정답은 부모님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교실에서는 사실 아이가 충분히 생각하고 여유롭게 말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반면에 집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여유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자녀가 만약 한 명이라면 부모님이 상대편 토론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과 아이가 네.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수준 차이라는 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요? 인내심을 기르셔야 돼요. 인내심.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2까지. 예,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가족 단위로 토론 연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이 빨라지고 설득하시려고 톤이 높아지고 네네. 막 얼굴 표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네. 그럼 아이가 주눅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심호흡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심호흡. 정말 열받는다. 속이 탄다. 네. 그러면 잠깐 멈추고 화장실 가서 심호흡을 하고 제가 보냈어요. 제가 화장실 가서 천천히 10까지 세고 오세요. 예. 그게 다른 집 자녀한테는 안 그런데 내 아이한테 기대치가 있어서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천천히 느긋하게 10년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정심과 인내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베스트 모델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모두 참여한 뭐 이렇게 처음에는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고학년쯤 되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논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최대한 아이들 말을 들어주고 인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 더 주의할 건 없을까요? 항상 비경쟁 토론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재미도 좀 덜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치열한 토론도 이제 필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아이랑 나랑 부모님이랑 자녀를 동격으로 대등한 토론자로 놓고 토론을 하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네. 그때 어떤 책들을 가지고 토론 연습을 하면 좋을지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책에 굉장히 좀 다양한 사례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조금 추천하고 싶으신 시작 단계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뭐 꽃을 선물할게. 나는 2개,
너는 한 개. 맞죠? 맞아요. 네, 가서 이건 의견이 갈릴 것 같아. 갈릴 것 같아요. 그런 그림책으로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거든 이제 상관이 없이 이제 시작을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여러 책을 보신 게 아니다 보면 네네. 더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목부터 혹은 살짝 봤을 때부터 이건 토론이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책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선정하다 보니까 이 책이 너무 좋은데 토론하긴 쉽지 않네 라는 책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포인트들을 가진 책들이 좀 어려운가요? 주제 자체가 그냥 감정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경우는 조금 그런 주제 찾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생님들 책, 요걸 보고서 제가 선생님들로 초대를 드린 그 내용이었는데, 집에서 시작하는 초등 독서 토론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시작하기 되게 편리하게 여러 사례들과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질문들도 좀 담아주셔가지고 편하게 이제 독서 토론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책에 이제 실린 책들의 편점 기준이죠.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책들을 넣어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책을 편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책을 좀 많이 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식도 고루 먹는 게 좋은 것처럼 책도 고루 읽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십진분류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했어요. 물론 이제 총론은 좀 어렵지만 철학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그 분류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십진분류법 챙기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다. 줄여봤어요. 오진분류법으로 줄여봤거든요. 문, 사, 철, 자, 예. 문학. 네. 그 다음에 사회가.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기술과학. 그 다음에 예술. 물론 이제 스포츠 포함해서 이렇게 오진분류법으로 하되 아이가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 책 한 주, 그 다음 주에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자연과학, 예술 이런 식으로 이제 섞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한 40%에서 50% 정도 하고 다른 분야 책들을 섞어서 꾸준히 읽어나가면 그래도 고루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논제가 뚜렷한 책. 근데 항상 그런 책만 읽을 수는 없어요. 다른 책들도 읽을 때 토론을 할 때에는 논제가 뚜렷한 책.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그 완성도가 높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책 이 안에도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들 많이 담아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 가지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책들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좀 선정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양한 살아있는 얘기들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꼭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은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책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권씩 1년이 52주인데 2주는 놀고 50주 그러면 150권이에요. 일주일에 3권씩 50주를 읽고 10년을 읽으면 1500권이에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조금 바쁘니까 일주일에 1권씩 그렇게 많이 어떻게 읽히냐라고 그렇죠.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임하는 시간 조금 카톡하는 시간 조금 습관이 문제인 거죠. 되고 책을 읽을수록 읽는 속도도 또 빨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에 3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권을 모두 좋은 책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1권이나 2권은 학부모님이 선택을 하시거나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거나 하시고 적어도 1권은 아이가 원하는 책을 선택하게 좀 숨통이 트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만화책을 선택을 하든 게임 소설을 선택을 하든 패션 잡지를 선택을 하든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면 1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사춘기도 오고 할 텐데 처음부터 관계를 잘 맺으셔서 계속되는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